평소 아이들에게 바깥 음식 먹이는 걸 질색하는 어머니에게 어젯밤의 흔적을 들키고만 부부. 애들이 먹고 싶어. 엄마가 애들 눈치 보인다는 거지, 눈치를. 지금 누가 부모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냐? 애들부터 눈치를 봐. 엄마한테 뭐 먹는 야, 것도. 알아야. 할머니 눈치 보냐? 온몸으로 눈치 보고 있음을 표내는 아라. 며느리 혜미 씨도 계속되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안색이 굳어가는데 아니 너가 벌써 쓰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들어갈 돈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전략해서 살자 어느 소리지. 뭐 자식 손님 먹은 것이 아까서 그러겠냐? 식사 준비를 마무리하는 순자 씨. 맛있겠네. 구수한 콩나물밥이 완성됐다. 됐어? 응. 조금 더 먹어. 아니야. 왜? 시간이 없어? 응. 어저께 놓쳤단 말이야. 학원에 가기 위해 먼저 밥을 먹는 큰손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름이는 방학 중에도 공부에 열심이다. 밥 먹는 손녀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순자 씨. 맛있어? 응. 안 맛있어? 아니 맛있어. 별로야?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구나. 44세 나이에 할머니가 된 후 늦둥이 딸처럼 업어 키운 큰손녀. 친손님한테 좀 더 각별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각별하지. 내 새끼들한테 예쁘게 키웠으니. 시간에 쫓기며 학원에 갈 채비를 서두르는 아름이. 엄마 누가 데려다 줘?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빠듯한 시간.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아빠 진명 씨가 대기 중이다. 연대 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치? 어?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너 들어가면 다 좋아하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할머니가. 큰손녀에 대한 어머니 순자 씨의 남다른 사랑을 모를 리 없는 진명 씨. 가고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유튜브 좀 발러. 사남매의 든든한 맞이인 아름이는 진명 씨에게도 각별한 아이다. 20살의 자신을 아빠로 만들어준 애틋하면서도 아픈 손가락 같은 첫 딸. 어떻게 보면 사랑은 좀 빨리 해가지고 큰애를 이제 좀 빨리 낳은 건데 제가 큰애를 크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제 아기 때부터 제가 군대를 가버려가지고 큰애가 진짜 제일 많아요. 큰애가 그냥 우리 집의 보물. 큰애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 웃음도 많아지고 엄청 화목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큰애 하나로.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늘 딸이 애처로운 진명 씨다. 그날 오후 어머니 순자 씨가 외출 채비를 한 채 집을 나선다. 아빠 어디 계셔? 그런 할머니를 배웅하러 나선 막내 손자 아론이. 순자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퇴원시키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참이다.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는 길. 이거 보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한디야? 신아론. 아버지의 건강도 먼 길 가는 어머니도 걱정인 진명 씨. 오늘 빼고. 순자 씨는 바쁜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염려스럽다. 아론, 할머니 갔다 올게요. 바이바이. 신아라. 우리 통당공주도. 없어요? 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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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 씨는 여러 걱정을 떨치려는 듯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알아야 학교 와. 아빠랑.
16년 전 전립선암이 발병한 후 여러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 지난해에는 병세가 위중해져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아버지가 이제 진짜 유급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이제 진짜 산소호흡기 이제 꽂고 계시고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귓속말로 사랑한다는 소리 했죠. 지금 너무 진짜 이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듯 자신 또한 부모님 없인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진명 씨. 비록 내 아이의 아빠지만 아직은 부모님의 그늘이 필요한 아들이기도 하다. 그날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시간까지 아들 내외가 한과를 만들고 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데모 어머니까지 안 계시니 일손이 더욱 부족한 상황.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렇게 넣어. 아이들은 포장 봉투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 한창. 아로나 여기다 붙여야 돼. 예. 누나처럼. 아빠 이렇게. 막내도 고사리 손을 보탠다.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 너 그럼 엄마한테 혼나. 얘는 또. 아직 저녁도 먹지 못한 아이들. 아름아, 아리야, 뭐 먹을 거야? 치킨 언니 족발 먹는데. 그럼 치킨 먹고 치킨이나 족발이나 먹어. 피자 안 먹고 치킨 족발. 밥할 짬이 나지 않아 진명 씨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선다. 그 사이에도 일을 멈출 수 없어 엄마를 도와 한과를 튀기는 큰딸 아름이. 밥도 먹이지 못한 채 일을 시키고 있자니 엄마 혜미 씨는 딸의 눈치가 보이는데 점점 느려지는 아름이의 손놀림. 나 배고파서 일을 못 하겠어. 그래도 아빠 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 돼. 미안한 마음에 아름이를 쳐다보지 못하는 혜미 씨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아빠 진명 씨. 왜? 통곡 중인 막내를 안아드는 진명 씨. 배고픔을 참지 못해 눈물이 터진 것인데 뭐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음식 냄새를 맡자 눈물이 뚝 그친다.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모여드는 가족들. 평소엔 구경하기 힘든 바깥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난리 나거든요. 직접 농사지은 재료만으로 식구들 음식을 해먹이는 어머니가 본다면 기겁할 모습. 하지만 걱정도 잠시, 지금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어머니 없는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오늘 쓸 조청을 덜어내는 아들 진명 씨. 그런데 조청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다 저희가 조청으로만 다 과자를 만드니까요. 조청이 우지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조청이 모자랄 듯한 상황. 전날 밤 미리 삭혀놓은 식혜 상태를 살펴보는데 문제없이 잘 숙성된 식혜. 여기까진 어머니를 도와 진명 씨도 늘 해왔던 일이다. 하지만 가마솥에 조청을 끓이는 것은 어머니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 진명 씨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받아낸 식혜물을 가마솥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 붓는 진명 씨.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기계로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소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스로. 기계로 하시려고? 네.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어머니 싫어해도 못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해주겠는데.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기계로 조청을 끓이는 아들. 가마솥을 다루는 요령도 그럴 만한 시간도 없기에 선택한 방법이다. 내내 가마솥 앞을 지키던 어머니와 달리 기계로 조청을 끓이는 동안 또 다른 작업을 이어가는 진명 씨. 식히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이제 물에 좀 불려놓고 하려고 지금 이제 물에 담가놓은 거예요. 내일 쓸 엿기름을 미리 불려놓고 쌀을 세척해 발효시킬 준비를 하는 진명 씨. 엿과 한과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들은 모두 숙성 시간이 필요하기에 준비가 조금만 늦어져도 작업이 중단되고 만다. 지금 이제 또 대목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물건을 맞추려면은 육아 반죽을 맞추려면은 지금 바로바로 해야 돼요. 어머니가 없는 사이 동네 주민과 둘이서 한과용 반대기를 준비하는 며느리.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인지라 난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진다. 한편 반대기를 튀기는 진명 씨. 한과의 바삭거림을 좌우하는 튀김 과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평소엔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다 하는 공정 하나하나마다 또 기술이 좀 필요한 거라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잘려요 많이. 곳곳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부부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날이 저물고 그날 밤 퇴원을 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 아들 진명 씨가 마중을 나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는 길인데 차로 1분가량 떨어져 있는 안집에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식구들. 아버지 신금용 씨가 오랜 치료를 마치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아빠 조직었어. 어쩌다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아들 진명 씨. 병상에 누워 지내는 사이 약해진 아버지의 두 다리가 가슴을 저민다. 여기 못 올라와. 네, 아빠 뒤로 돌아 뒤로. 봐봐. 네, 나왔어요. 아빠 앉아봐 양발 벗겨버리. 쇠약해진 아버지를 보자니 속이 상하는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신 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셋째 손녀 아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아버지에겐 그 무엇보다 좋은 약일 것이다. 우리 아버님이 집에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한 달 보름. 알아야. 우리 와이프가 좀 잘해줘가지고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만요. 너무 좋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불편하셔도 그냥 제가 좀 힘들어도 저희 가족이 더 그냥 아버지 계속 보살피면 더 좋으니까는 행복해요. 그렇게 8 식구가 다시 만나 행복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나절 순자 씨가 작업장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요양차 남편 금용 씨가 집으로 돌아와 당분간은 차로 1분 거리인 안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순자 씨.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챙겨 아침 일찍 건너온 참이다. 기다리세요. 부침개 먹을 상을 찾으러 간 셋째 아라. 그때 아니야, 알아야 여기 있다. 알아야. 여기 있어. 방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상을 발견한 어머니. 그런데 이게 먹으려면 깨끗하게 먹지. 이게 왜 이래요? 이런 거 싹싹 먹고 이거 먹어야지. 돈이 썩어놨냐? 네?
할머니 없을 때 이런 거 사다 먹고 할머니 한 점도 안 주고 이렇게 이런 거만 남겨놓으면 할머니 이거 먹겠어? 내가 알아. 없을 때는 잘 사다 먹은지. 평소 아이들에게 바깥 음식 먹이는 걸 질색하는 어머니에게 어젯밤의 흔적을 들키고만 부부. 애들이 먹고 싶어. 엄마 애들이 눈치 보인다는 거지 눈치를. 지금 누가 부모 눈치 보고 사는 사람 어디가 있냐? 애들부터 눈치를 봐 엄마한테 뭐 먹는 야, 것도. 알아야. 할머니 눈치 보냐? 온몸으로 눈치 보고 있음을 표내는 아라. 며느리 혜미 씨도 계속되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안색이 굳어가는데 아니 너가 벌어서 쓰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들어갈 돈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전략해서 살자 하는 소리지. 뭐 자식 손님 먹은 것이 아까서 그러겠냐? 아들 진명신 어머니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런 아들을 뒤로 한 채 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자 씨. 그저께 조청을 끓여두고 갔으니 지금쯤이면 바닥을 보이고 있을 터. 가장 먼저 조청통을 열어보는데 순자 씨의 예상과 달리 가득 차 있는 조청. 뭔가 낌새를 챈 듯 순자 씨는 곧바로 기기안을 확인한다. 애비야! 애비야! 왜 간맛 쓸 때 안 오고 여기다 있어? 바쁘게 힘들고. 힘들고 바쁘다 하더라도 기름값도 비싸고 그때 서면은 조청도 맛있잖아. 할 수 있으면 더 바쁘다니까. 이거 하면은 내가 계속 지켜보고 서 있어야 한다고 내가. 힘들어서. 세기는 맛이 틀리잖아. 근데 언제 그러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라니까는 갖다 너는 안 먹어봐서 구워가지고. 몰라.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버려. 아, 너 혼자 근데 생각해. 내가 힘들어서 못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한가할 때는 하는데 이렇게 바쁠 때는 도저히 못 한다고 내가. 야, 그러면 이리 와고 네가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면 옛날에는 너 내 말 들어줬냐?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모르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 뭐 엄마가 들어설 자리도 없네. 네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전화 한번 해줘. 뭔 전화를? 내가 아직 전화 한번 해주라고. 여색인다고? 여색은 네가 해. 네가 여색이야. 서로 감정이 치밀 대로 치밀어오른 모자. 결국 폭발한 채 서로에게 소리를 내지르다 등을 돌리고 마는데 억누르려 해보지만 쉽게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아들 진명 씨. 어머니 순자 씨 또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 대체 어머니와의 감정의 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진명신 마음이 심란한데 늦은 오후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첫째 손녀 아름이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를 찾아 집안을 헤맨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어린 딸에게 차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혜미 씨. 하지만 아름인 대충 상황을 눈치챈 듯한데 엄마에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방으로 향하는 아름이. 아빠를 떠볼 심산이다. 와, 어? 할머니 싸웠어? 싸워 그냥 이야기한 거지. 엄마가 싸웠다는데. 딸의 말에 말문이 막히고만 진명 씨. 본의 아니게 시인한 셈이 되었다. 답답해서 그냥 뭘 소리질러 그냥 대화했지.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왜 속상해? 아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어? 그런데 갑자기 등을 보이고 선 첫째 아름이. 속상한 마음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다. 어쩐지 할머니에게 화를 낸 아빠가 야속하고 미워지는데. 딸의 눈물에 심장이 덜컹한 진명 씨.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 방에 들어온 아름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어린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 품에서 자라다시피 한 아름이 속상해 있을 할머니를 달래주려는 것이다. 아까 화난 거 기분 풀어요. 응? 내가 할머니 편 들어줬죠. 아빠한테 뭐라 했어? 응? 할머니 기분 풀어. 그렇게 오래도록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름이다. 싫어, 내가 꺼낼 거야. 한편 그 시각 전화를 끊고 마루에 나와 앉아있는 순자 씨.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괜히 내려오라고 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다가 멈출 걸 괜히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힘든 게 하고 있나? 모든 게 그냥 생각이 그냥 교차가 되네요. 다음 날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후 맞이한 아침. 복숭아밭에서 전지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순자 씨다. 대목인 설날을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인데 순자 씨는 나 몰라라 밭일만 하고 있다. 전에는 전에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쉬이 가시지 않는 순자 씨. 이대로 엿과 한과를 놓아버릴 셈인 걸까? 그날 오후 작업장에 있는 집에 들어서는 차 한 대. 며느리 혜미 씨가 잠시 짬을 내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이다. 무언가 묵직하게 장을 봐온 듯한데 이 와중에 무슨 음식 장만을 하려는 모양이다. 엄마가 좀 좋아하세요. 유일하게 좋아하시는 게 월남쌈 제가 만들어드린 거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오늘 해드리려고 마트에서 장 봐갖고 왔어요.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할 생각인 혜미 씨. 그때 진명 씨가 부엌에 들어선다. 여보, 왜? 이거 여보가 썰어야겠어. 어쩐 일로 뭘로 삶았는데? 봐봐, 내가 써줄게. 아, 나 이거 진짜 힘들다. SOS. 당근만 썰어주세요. 평평해야 돼. 선뜻 도와주는 진명 씨. 그래, 그 정도면 돼. 이거 여보가 엄마 주려고 생각해서 한 거야? 엄마가 유일하게 내가 하는 음식 좋아하는 거 월남쌈하고 미역국. 고맙네. 그러면 고맙지. 고마우면 나한테 더 잘해. 한편 그 시각 어디론가 향하는 첫째 손녀 아름이. 할머니, 왜 전화 안 받아? 너 차에다 있지. 차에 있나 봐. 왜 전화를 안 받아? 응. 하루 종일 여기 있어.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 일터가 여기니까 하루 종일 해야지. 너가 엄마, 너가 아빠는 거가 일터가 하고. 빨리 가야지. 어디를? 집에. 추워. 조금 더 나가야지. 안 돼. 거기 있으면 해져. 내가 집에를 이제 좀 이따가 가야지. 그래도 가서 밥 먹어야지. 선뜻 내키지 않은 듯 일을 멈추지 않는 순자 씨. 할머니를 꼭 데려가겠다는 듯 아름이 역시 물러서질 않는데 그래, 우리 아론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우리 아름이가 왔으니까 가야겠구나. 내가 힘들게 걸어왔어. 가자. 가자. 내일. 결국 순자 씨가 못 이기는 척 소녀를 따라 나선다. 잠시 후
큰손녀 아름이를 따라 집에 도착한 순자 씨. 아직은 떨떠름한 표정인데 할머니가 시장하실세라 집에 오자마자 저녁상 차리는 일을 돕는 아름이. 색색의 고운 월남쌈 재료들이 상위에 오르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을 보기가 겸연쩍은 듯 시선을 피하고 있는 순자 씨. 아들도 민망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눈치를 보느라 입을 떼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린 혜미 씨. 먼저 먹음직스럽게 싼 월남쌈을 시어머니에게 건넨다. 그 덕에 누그러진 분위기. 그제야 진명 씨도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의지를 했고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가 한번 좀 잠깐 엎어보니까는 또 엄마가 나한테 장난으로도 그냥 네가 이제 엄마보다 더 잘한다고 더 잘한다고 여기에는 이제 내 자리가 없다 그 말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와르이 엄마는 많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는 아무튼 열심히 잘할게. 옆에서 엄마 좀만 지켜봐줘 그냥. 사람이라는 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의 거기에 본점을 지켜줘야 되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그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물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해보면은 상처를 입고 그게 오래가지 못 오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고 자식도 똑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돼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네들한테 엄마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단지 힘든 일 너네들 하라고 해준 것이 그게 제일로 마음이 아파. 앞으로 아름이 아빠 도와서 이제 아름이도 좀 컸고 했으니까는 팍 약속은 못해요. 엄청 부지런한 한 번에는 안 되고 원래 차근차근 받는 거니까. 뭐를 자꾸 할 테니까 엄마도 많은 거 바라지 마. 네, 많은 거 바라지 말고 천천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구나. 그거를 위로 삼아. 네, 알았습니다. 이것만도 감사해요. 이것도 너무 지나친 일을 했어, 우리 배는. 언니네, 나 또 씻. 또 울어? 울지 마. 여기 있어.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쇼핑 다니고 그러면 엄마는 네가 안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프가. 그 대신 엄마가 잘하잖아, 그지? 애미야? 시어머니의 위로에 왈칵 눈물이 터져버린 며느리.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산 게 아들은 그저 죄송스럽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넉넉한 웃음. 덕분에 손자신의 8 식구의 겨울은 올해도 따뜻할 것이다.